자, 현직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장님, 전 충남 시골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4년차 교사입니다. 8학급인데 관리자님들께서 정말 권위적이세요. 교과서 업무 처음 맡아서 업무 처리하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 그거 하느라 교실에 상자 2개를 쌓아뒀었거든요. 그런데 교감선생님께서 그거 보시고 본인이 교실 깨끗하게 하라고 몇 번 말했는데 자기 무시하는 거냐고. 담임 배정이 아무리 복불복이라지만 선생님 반 애들이 불쌍하대요. 저희 반 애들 불쌍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듣고 충격받았어요. 권위적인 거. 그 후로도 2학년 아이들 글씨 쓰기 지도하는데 저도 글씨체 고치라고 같이 글씨 쓰기 연습해서 노트 검사하게 애들 거랑 같이 해서 제 노트도 가져오라고 하시네요. 이거 정상적인 건가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현직이 선생님, 지금 이 교감 선생님 절대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 이거 정말 5공화국 때 그때 교감 선생님 지금 태도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교감 선생님께서 물론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 관리자분들도 사람이시고 성향이라는 게 있으시기 때문에 싫으신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8학급이면 힘든 학교예요. 그죠? 업무 엄청나게 많고 쉽지 않게 지금 학교 생활 하실 건데 또 시골에서 근무하시는 거면 교감선생님께서 응원은 못 해주시고 지금 힘은 못 되실 망정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당연히. 그리고 업무를 하다 보면은 업무 관련해가지고 짐이 우리 교실에 쌓여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체육 업무 하거나 아니면 정보 업무 하거나 이랬을 때는 뭐 기자재라든지 기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실에 가끔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치워버리지만은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관리자분들이 그걸 가지고 뭐라 하시거나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이 교감선생님께서는 뭐 교실을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써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이 교감 선생님께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먹힐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으면 그냥 그렇다고 해서 교감 선생님한테 논리적으로 뭔가를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이 교감 선생님한테 대드는 거밖에 안 돼요. 이 교감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변화를 시키려고 하지는 마시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 노트를 검사하시는 거. 근데 이게 선생님 뭐 업무 지도 차원에서 검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단순히 뭐 글씨 이런 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봤을 때는 요거는 저는 선이 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교장 선생님이 조금 약간 말씀이 통하시는 분이라면 교장 선생님께 한번 요청을 드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께서도 솔직히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선생님 내세요. 공책 내세요. 공책 내시고 그냥 코멘트 해주시거나 말씀해주시면 그냥 듣고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하세요. 지금 이 교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뭔가 굉장히 자격지심이 있으시거나 뭔가 굉장히 좀 꼬여 있으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괜히 건드려봤자 좋을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지금 이런 분들 성향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시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시는 게 어쩌면 굉장히 조금 마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좀 내려놓으시는 게. 근데 만약에 그런 걸로도 선생님께서 스트레스가 좀 안 풀리신다, 좀 많이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교육지원청마다 그 고충 상담관들이 있어요. 선생님의 힘든 점을 이걸 들어드리는.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나중에 일이 커질 수는 있는데 저는 그걸 일이 커진다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물론 선생님께서 교육청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교육청에다 얘기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그거에 대해서 진상조사가 분명히 나올 거고 그걸로 인해서 선생님께서 좀 약간 불편해지시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야지 교감 선생님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 안 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바뀌겠어요. 그리고 이런 학교들 8학급 정도 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여론이 사실은 먹히기가 어려워요. 진짜 대형 학교가 되고 조금 학교 규모가 좀 있어야지 선생님들께서 약간 불만 같은 게 좀 쌓여가지고 모여가지고 관리자분들께 좀 정당하게 좀 약간 의견 제시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파워를 갖게 되는데 소규모 학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관리자들 파워가 굉장히 세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여론이 약간 축소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여론을 모아가지고 정당하게 의견 제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 교감 선생님께서는 더 안 바뀌시겠죠. 그리고 더 꼿꼿해지시겠죠. 그러면 선생님께 더 스트레스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살자라고 생각을 하고 살 건지, 업무를 할 건지, 아니면 교장 선생님 말씀이 좀 통한다면 교장 선생님께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지, 아니면 두 분 다 그런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교육지원청의 고충상담관한테 자문을 구해 보던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선생님 말씀을 좀 드려봐요. 좀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현직이 선생님 진짜 많이 힘드실 건데, 진짜 힘드실 텐데 힘 좀 내셨으면 좋겠고, 선생님께서 좀 올바른 선택하셔가지고 적절한 선택하셔가지고 좀 앞으로의 교직 생활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소민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교사들로 인해 교감쌤들이 스트레스 받기도 할까요? 교사들로 인해서 교감쌤들이 스트레스를 당연히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교감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자라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을 관리하시는, 업무를 이제 통할하시는 그런 선생님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인사 이런 것도 하시고, 그러니까는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의 중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업무 추진, 정책, 교육 방향, 비전 이런 것들을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시는 게 바로 교감 선생님의 역할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너무 센 분이야. 근데 선생님들도 너무 세. 그럼 중간에 있는 관리자가 교감 선생님이 엄청나게 힘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 굉장히 힘드시고, 그 다음에 요즘은 옛날이랑 달라요. 관리자를 대하는 태도가.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진짜 의전 이거 굉장히 중요했어요. 물론 지금도 안 중요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제 그 직급이 있는 그런 직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의전이 중요한데 옛날만큼 그렇게 의전을 막 따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약간 선을 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장 교감 선생님한테 정당하게 뭐 물론 의견 제시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러니까 교장 교감 선생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신 부분들을 바른 소리 하는 거, 이런 거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교장 교감 선생님의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장 교감 선생님을 무조건적으로 무시하고 업무 추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라는 직장도 사람들이 모이는 직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말 신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선생님이 됐지? 하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을 또 교감 선생님께서는 또 보듬으셔야 되고 케어를 하셔야 되고, 또 그분들과도 또 관계를 또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교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좀 힘드신 분들이 또 교장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들이받으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교장 선생님들이 교감을 쫍니다. 교감 선생님들을 막 쪼는 경우도 있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그걸 오롯이 본인이 다 감내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교감 선생님들이나 교무부장님들을 막 쪼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당연히 교감이란 자리가 쉬운 자리는 아니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교감이라는 그 자리가 업무도 많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업무도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들도 교사들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때는 정말 많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업무 같은 거 진짜 막 못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아예 막 할 줄도 모르시고 할 생각도 없으시고, 이런 분들 이제 부장님들이 너무 힘드시니까 이제 교감 선생님한테 좀 헬프 요청을 하는데, 그때도 이제 교감 선생님들 많이 고생하시죠. 이쪽도 살펴야 되고 이쪽도 살펴야 되니까 중간에서 진짜 많이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어요. 네.